자, 세 번째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는 김도경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료윤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그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에서 이미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술실 CCTV가 있기 이전부터 실제로 CCTV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먼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의협신문 2012년도부터 발견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의 폭력과 관련해서도 전공의들 너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잘 확보해라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있었고요. 또 그에 반해서 CCTV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CCTV가 이제 그 의료 과실, 그 태만에 의한 것, 대리수술, 그 성범죄 등의 발생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사회계약으로 기반을 두거나 혹은 이제 의사의 덕률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이건 예를 들어서 사회계약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즉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어떤 의료과실, 태만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발생을 하고 성범죄가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의료 전문직의 계약 위반이 우선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한 상황이 수술실 CCTV라고 하는 결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리수술 태만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의 인권 부분 침해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리수술과 태만 성범죄가 더 심한 인권의 침해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표현을 저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의사 쪽에서의 어떤 직업적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서 대리수술 태만 성범죄 역시 굉장히 강도 높은 인권 침해의 문제이고 결국은 누구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범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의 안전이라고 하면 숙련자에 의해서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그 병원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느 선생님이 잘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숙련자에 의해서 내가 치료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숙련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숙련자이고 자격을 갖춘 자이길 원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넘긴 것들에 대한 문제이고 또 환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이란 것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연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까지도 환자는 분명히 안전이라고 여길 텐데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인폼드 컨센트를 받는 이유가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의 나의 어떤 그 영역을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범주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침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의사의 입장에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포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이거는 그 처음 법안이 나오고 2015년도에 의안이 처음 제출이 된 다음에 2016년도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 바로 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의원급에서의 마취 동의서를 그러니까 그 수술 동의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을 만드는데도 많은 좀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됐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여기 참여 의료진이 포함된 이런 이제 수술 동의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기사인데 의협에서 이런 결의문들을 내서 우리에게 어떤 대리수술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대처하겠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의문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최근에 자율정화 활동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의협에서
아마도 CCTV 설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율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협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율정화 신고센터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서식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불법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사이비 의료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이비 의료행위, 그러니까 사이비 의료행위자들까지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검색을 하면서 2004년도에도 의협에서 자율정화 신고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위원 구성까지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활동이 됐고,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활동이나 이제 그 내역들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진 않아서 앞서서 그 윤구현 선생님께서 2007년도부터 이제 기사를 쭉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 불법 그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전 2004년도에도 뭔가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은 잘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수술실 CCTV가 아니라 그럼 더 다른 것도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이제 2017년도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장기유형 기관에서 CCTV 설치하자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추진이 된 적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신생아실 촬영 녹음기기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아마도 이제 CCTV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의료계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영역이든 CCTV는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김청수중 선생님께서 이게 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용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이제 CCTV가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한 것과 그러니까 CCTV를 촬영하는 것과 촬영하지 않았을 때 의료 환경이 바뀌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CCTV를 찍으니까 의사가 더 신경 써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CCTV 설치가 문제가 되지 않은 굉장히 안전한 수술실 환경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듯이요. 의료진이나 환자, 사회, 가족의 시선이 같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에서의 그 집도의 역할, 그 다음에 마취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깨우는 것까지 그 마취과 의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합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뭐 PA 실습 학생, 이제 이런 사람, 이제 이런 자격자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상들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저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수술의 전반적인 걸 이야기해 주시 같이 이 사람들에게 자격을 좀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환자 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즉 앞서 이제 의료의 불안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의 어떤 역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CCTV는 아니고요. 어떤 비디오나 아니면 다른 어떤 레코딩을 통해서 교육 자료에 활용을 하면서 의료진의 퀄리티 향상이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어떤 팀워크 향상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CCTV가 그렇게 활용이 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의료인의 역량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수술실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세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불안전성뿐만 아니라 의료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에러가 없고 환경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아웃컴이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료 문해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의사 집단의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이 합리적 사회의 기대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 지금 의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의사에게 편견이 없는 그런 합리적 사회의 기대 수준에 맞게 우리 의협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자율적 규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역량이 되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앞서서도 이제 전문가 평가에서 의사들이 스스로
그 규제당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의사 집단의 자율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집단 내를 규제를 하는 건데, 의사 집단이 우리가 그렇게 동의된 자율적 규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들 스스로가 동의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그런 규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의료 집단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면 그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과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